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화려한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던 더킹 오리화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개한 내피셜의 내용이 사실상 거의 모두 들어맞았기 때문에 떡밥 회수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을 지경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태열의 신분증을 가져간 것이 누구인지, 또 그 신분증을 어떻게 과거의 이곤이 손에 넣은 것인지 이를 추측해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영상 마지막에 다뤄보겠습니다. 이곤과 함께 대한제국으로 건너간 정태열.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있던 그녀이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결국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이곤이 대한제국의 황제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대한제국을 둘러보는 즐거운 시간도 가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GDP가 세계 4위, 1인당 45,000달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황실에는 600경 규모의 히토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 또한 역시 알게 되는데요. 실제 대한민국 GDP가 세계 12위며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그리고 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33,000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행복한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곤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된 정태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정말 중간이 없구나. 만약 미일이었다면 always so extreme, 이 정도로 말했을 것 같은 명대사네요. 대한제국의 수도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다른 차원에 존재할 수도 있는 자신의 엄마를 찾으려고 시도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정태열은 황제가 되려는 첫 여자 손님인 만큼 황실 측근 모두에게 정체가 노출되는 것은 물론 구총리에게까지 모습을 들키게 되는데요. 덕분에 구총리는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즐거운 시간을 뒤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태열. 이곤은 자신이 어린 시절 갖게 된 정태열의 신분증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의문스럽게 사라진 정태열의 새 신분증을 대신하여 그것을 갖고 가게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정태열에게 이곤이 말합니다. 그러기 어려운 문제 같지만 분명 간단하고 아름다운 식이 있을 거야. 자넨 내가 찾던 답이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증명해 볼게. 그게 누구든 어느 세계 사람이든 자네가 이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작별하지 마. 이곤의 수학자로서의 캐릭터가 묻어나오는 명대사입니다. 미디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네요. Seems like a difficult problem, but surely there's a simple, beautiful answer. You are the answer I was looking for, and I'll prove it one by one. It doesn't matter because nobody in any world have beaten you. So don't be so hasty with your goodbyes. 이곤은 다시 그녀를 보러 가겠다고 말하지만 상황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적이 없는 대한제국의 국적인 일본.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갖고 있는 강대국 대한제국에 비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은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대한제국의 영해를 침범합니다. 이곤은 황제로서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최전방 배에 탑승하고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과감한 경고 사격을 통해 성공적으로 일본의 침범을 저지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되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한 정태열은 철문점 주인 살인사건 수사 중 발견된 휴대폰에 녹음 파일이 대한민국 뉴스가 아닌 대한제국 뉴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중국에서 대한제국으로 복귀한 부영군 이종희는 이곤에게 이름의 시신 부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름은 누군가에 의해 목이 꺾여 살해당한 뒤 바다에 던져졌으며 DNA와 모든 단서가 이름과 동일 인물을 가리키지만 선천적인 소아마비 병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이곤과 정태열 모두 이름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정태열을 보기 위해 다시 대한민국으로 넘어간 이곤의 품으로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뛰어드는 정태열. 과연 이 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뇌피셜입니다. 아직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곤을 구한 뒤 정태열의 신분증을 떨어뜨린 것이 정확히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5화에서 이곤이 차원이동 가운데 위치해 있는 공간에서 말합니다. 여기가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겠어. 언젠가는 꼭 끝까지 달려볼게. 그리고 자네에게 다 얘기해줄게. 이는 차원이동이 단편적인 한 시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건데요. 또한 6화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 그런데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서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꼭 한 번은 내 앞에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거나 끝일 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이곤이 차원의 끝을 달려 과거로 간 뒤 스스로를 구하지만 자신 스스로의 얼굴임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차원 이동뿐 아니라 주인공이 동일한 시간 속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타임루프도 현실이 됩니다. 이야기가 쉽게 풀리지만은 않겠네요. 전전 미드 시점으로 봤을 때 본인과 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 도플갱어가 존재하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평행우주 간의 이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평행우주 간의 이동은 고차원적인 과학기술의 결과물로 일종의 포탈이나 또는 함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더킹에서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사실상 마술피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차원 이동 중 이고는 여긴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자인 이곤으로부터 좀 더 과학적인 접근법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전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비과학적인 차원 이동으로도 재미의 끝을 보여준 그런 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드 OA입니다. 미드 OA에서는 원래 맹인이었던 여주인공이 7년 동안 실종되었다가 시력을 회복하고 되돌아온 뒤 스스로를 Original Angel, 원조 천사라고 칭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5명을 찾습니다.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인 플랜 B에서 제작한 미드 OA에서 평행우주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은 5명의 인원이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춤 동작을 하는 것인데요. 어렸을 때 임사 체험을 한 그녀가 들어가는 미지의 공간은 어딘지 모르게 더킹에서 이곤과 정태열이 맥시무스를 타고 이동하는 신비로운 공간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듯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평행우주 간의 이동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행우주라고 하는 도구가 개발된 이후에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설정이 탄탄하게 이어지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어질 더킹의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